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천안함 선체가 보존돼 있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 이함대 서해수호관 옆에 자리 잡은 천안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천안함에 헌화하고 영해소를 위해 살신성인한 천안함 46용사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은 명명백백하게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한 장관은 특히 북한군이 키리졸브와 포리글 연습 이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대북 전단 협박 등 도발의 빌미를 찾고자 하고 있는데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지체 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적의 도발 의지 그 자체를 분쇄해 버릴 것입니다. 천안함 참배를 마친 한 장관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은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정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조용히 숨죽이며 먹이를 기다리는 악어처럼 적이 도발하면 꼭 승리를 쟁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오는 26일은 천안함 피격 5주기입니다. 해군은 천안함 상기 기간인 이번 주 동안 추모식과 위령탑 참배, 해상 위령제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갖습니다. 또한 각 함대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해상기동 훈련과 긴급 출항 훈련을 실시합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해군은 오는 26일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이의 순국 5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먼저 천안함 피격 응징의 날로 정한 26일 전 부대, 전 장병이 참가하는 해양수호 결의 대회를 엽니다. 또한 각 부대별로 호위함과 초계함 등의 해상 기동 훈련과 긴급 출항 훈련을 실시해 북한이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대비 태세와 각오를 다집니다.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광장에서는 천안함 전사자 추모식이 국가보훈처 주관 정부 행사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이 유가족 그리고 천안함 장병들이 참석합니다. 27일 오후 백령도에서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와 해상 위령제가 해군 본부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군은 지난 9일부터 해군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개설해 사이버 분양과 추모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천안함 선체는 해군 이함대 안보회관에 전시돼 현재까지 85만여 명이 찾은 국민 안보 교육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23일 자유무역협정 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 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일이라며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 인적 교류, 안보, 국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한 차원 높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뉴질랜드 FTA는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으며 이번에 양국 담당 장관이 정식 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간 FTA 협상이 65개월이나 걸리는 등 이견이 많았지만 정상 차원의 관심과 동료로 타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FTA 정식 서명 외에도 수상과 방산, 과학기술,
남극 협력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방산 협력에는 무기체계 개발과 개선 계획,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협력 분야를 첨단 기술과 보건, 환경 등으로 확대해 공동 연구 증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남극 협력은 남극기지 운영 지원과 남극 공동 연구 등 협력을 계속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3월 22일은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은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는데요. 인천에 위치한 부대 장병들이 손수 나무를 심고 둔치의 쓰레기를 줍는 등 깨끗한 지역 환경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세계 물의 날을 이틀 앞두고 경인 아라뱃길 아라빗섬에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환경정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 60여 명은 1시간 동안 경인 아라뱃길 둔치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환경 정화 활동에 동참하고 환경 보전에 앞서는 것도 해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구공수여단 장병들은 경인 아라뱃길에 나무를 심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곳은 100년의 숲이라고 이름을 붙여 앞으로 꾸준히 지역 녹지로 가꾸어지게 됩니다. 인망사는 봄을 맞이해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한 해 평균 12번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수호의 임무는 물론 한 달에 한 번은 환경을 지키는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지자체나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한편 공군 11전투비행단도 지난 20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부대 주변의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부대 장병들은 방촌천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천 내 수질을 악화시키는 부유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수질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천 정화 활동에 참여했던 부대 장병들은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보람찼다며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도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54단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갖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개토식은 유해발굴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참가하는 모든 인원의 안녕과 원만한 진행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20일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개토식엔 한미 양국군 관계자들을 비롯해 지역 보훈단체와 참전용사,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육군 54단이 담당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이달부터 5월까지 6.25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영천, 예천, 문경과 낙동강 최후방어선이었던 7곡 지역에서 발굴 작업이 진행됩니다. 발굴된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전문 감식팀의 분석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육군 54단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해 2천여 구와 유품 2만 3천여 점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는 전국 85개 지역에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도권 서측방방이의 핵심 전력인 육군 17사단이 지난 20일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창설식은 장병과 지역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북 공연과 특공무술, 항공기 축하 비행 등 자축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1955년 3월 20일 양구에서 창설됐으며 같은 해 5월 7일 인천 지역으로 이동해 현재까지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함께 국가 주요 행사 경계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1초의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는 직업, 사람의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속기사입니다.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속기사를 심혜슬아사가 소개합니다. 부호 문자나 속기 기계를 이용해 음성을 기록한 후 이를 한글로 바꿔 속기록을 작성하는 속기사. 속기의 종류에는 손으로 직접 암호화된 글을 쓰는 수필 속기와 컴퓨터를 사용해 속기하는 컴퓨터 속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속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속기사는 일반 워드보다 약 10배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놀라운 속도의 비밀 병기는 바로 속기 키보드입니다. 일반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번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킵을 치려면 기역을 치고
이를 치고 미을 붙여서 김을 완성을 하는데 저희 속기 키보드 같은 경우는 3벌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김을 한꺼번에 칠 수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막방송 속기사의 일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영상 속 음성을 기록해 자막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막방송 속기는 보통 4명이 한 팀을 이뤄 작업하는데 2명이 방송을 듣고 받아 쓴 것을 다른 2명이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작업을 함에 있어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원들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막의 기본은 정확한 문장. 평소 맞춤법을 올바로 숙지해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작업에 실수도 없습니다. 못 듣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귀가 잘 안 들려서 어려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보람을 느낀다면 그분들이 더 정확한 정보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거치게 된다는 속기학원. 속기의 기본 원리부터 국가자격시험 준비까지 교육생의 수준별로 과정을 구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약 1년 정도. 그만큼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속기사의 초봉은 약 1,800만 원에서 2,600만 원에서 이뤄집니다. 속기사로서 공무원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국회 속기사이고요. 최대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국회 속기사로서 이렇게 큰 자리를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격검정은 5분 동안 낭독문을 속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1급의 경우 연설체 1,650자, 논설체 1,450자를 5분 안에 기록해야 하며 2급과 3급은 각각 연설체 1,500자, 1,350자, 논설체 1,350자, 1,200자를 기록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 국회나 법원, 검찰청이나 이런 그 국가기관 또는 정부 산하기관 등의 공무원으로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요즘에 그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모든 방송에서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 방송을 하게끔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여 개 방송 중에 현재 70여 개 방송에서 자막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그 속기사의 어떤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담아내는 사람들. 바로 기록의 마술사라 불리는 속기사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1973년 3월에는 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베트남 파병 장병들의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운동장을 가득 메운 2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의 환호 모습과 시가 퍼레이드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공군기술교육단의 자전거 타기 운동, 프로야구 6개 구단 출범 개막식, 그리고 지하철 파업 현장의 군 버스 지원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3.1절을 맞이해서 공군기술교육단에서는 조국 근대화의 실천적인 행동을 위한 이관책으로서 자전거 타기 운동 확대 대회를 전개했는데 이는 자전거를 탐으로써 군 차량을 작전 군수에 한하여 사용함은 물론 소모되는 연료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동성과 장병들의 체력 향상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전거 타기 운동은 한 방울의 휘발유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 비추어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것을 이 기술교육단 장병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월 개선 장병 환영식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내외본을 비롯한 삼부 여인과 유재흥방 장관, 주한 외교사절, 군 고위 장성, 그리고 2만 5천여 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지난 64년 아쿠아일로에 있던 월남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용약 월남전선에 투입된 이래 주월 한국군 용사들은 세계의 전사의 길이 빛날 수많은 전공과 숱한 신화를 남기고 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어 이날 오후에 개선 장병들은 촉촉이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도무도 당당히 서울의 중심가를 누비며 시가 퍼레이드에 들어갔습니다. 연도에 운집한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성과 태극기의 물결을 헤치며 행진하는 동안 온 시가지는 온통 축제 무드에 휩싸였습니다. 88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직업야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축제와 함께 선을 보인 직업야구는 6개 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개막 경기에서는 타격전이 전개돼 4개 홈런을 포함한 26개의 안타가 터졌습니다. 초반에는 삼성팀이 크게 앞섰으나 연장 10회 말 청룡팀은 이정도 선수의 만루 홈런으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지하철의 정상 운행이 정지되자 국방부를 비롯한 재경지구 각급 부대에서는 군인 버스를 제공해 수송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상훈 국방부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인력 요청을 받고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동차 기능 소유자 730여 명 중 1차로 130명을 긴급 투입토록 조치해서 서울 지하철 완전 개통에 군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투입된 130여 명의 장병들은 상계, 옥수, 구로공단역 등 4개 역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수송 지원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병상해 사망보험인 전후사랑보험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후사랑보험의 소요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적용 대상은 상근 예비역을 포함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로 군 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국방홍보원과 국립중앙극장이 국군 장병들의 문화생활의 기회를 좀 더 넓히고자 공연 티켓 할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 장병과 국방부 직원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30%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늘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전화 예매 후 공연 당일 매표소에서 군 신분증이나 공무원증을 제시한 후에 티켓을 수령하면 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3일부터 27일까지 군 급양 업무 담당자와 군납식품업체 품질보증 업무 실무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군 급식 품질보증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군식품류 품질보증 활동 실무 분야와 농산물 검사요령 실무 등의 주제 발표와 계약, 생산,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해군이 올해 전반기 남녀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 재임용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장교는 중대위로 함정, 항공, 정보통신, 병기, 보급병과 전역자며 부사관은 전탐, 음탐, 정보통신, 보급, 의무, 행정병과 중사 전역자여야 합니다. 4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와 신체검사, 체력검정을 거쳐 6월 12일 최종 발표합니다. 자세한 모집 계획은 해군본부 모병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피격 5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시간이 흐른다고 결코 잊혀질 수 없는데요. 우리 군은 철통 같은 경계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응징과 보복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만약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5년 전 피로 조국을 지켜낸 그들의 희생을 반드시 그 이상의 고통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